자, 윤한 이게 지금 충돌인가 아니면 약속 대련인가? 약속 대련은 뭐 겨루기를 하는데 이미 사전에 각본이 있어서 주먹 내면 맞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약속 대련. 근데 충돌인가 약속 대련인가? 이거 전혀 다른 건데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있나 보네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오전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용 의원은 사실은 친윤 의원으로 꼽히시는 분이고요. 뭐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다. 뭐 이렇게 좀 평가받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메신저 단체방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뭐 이런 내용을 다루는 뉴스, 보도를 공유해요. 거기다가. 이거 뭡니까? 본인이 이걸 굳이 거기다 알리는 거는 저는 이거 공감합니다라고 비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와글와글 시작이 됐어요. 이게 좀 여러 가지 논란 좀 일으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요. 장동혁 의원 지금 사무총장 맡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의원들의 단톡방에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몇몇이 그런 당의 여론이나 이런 당의 의사를 마치 그것이 당 전체의 의사인 것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여론을 형성해 가는 방식. 저는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건강한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과과 개원 교수 나와 계신데요. 이게요, 이용 의원이 다시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냈어요. 의원총회 같은 데도 강한 목소리를 내는 의원으로 꼽히거든요. 근데 어제 국민의힘 의원 단체 방에서, 메신저 방에서 약간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는 취지일 거잖아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지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장동혁 의원이 그걸 받아쳐서 이거 문제 있다. 비판했는데 글쎄요. 통상적이면 이용 의원이 다시 장동혁 의원의 저런 비판에 또 반박을 하거나 어떤 대응을 할 것 같은데 별다른 언급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거는 약간 당이 분열로 가면 안 되는데 약간 수습하려는 걸까?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은 지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다가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당내 위기감이 일정하게 이 두 사람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거다. 더 나가면 이건 정말 큰일 난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아마 당내 상당히 좀 공포감 비슷하게 지금 형성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발생됐느냐. 예. 앞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그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이것이 지금 대통령 부인, 예.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린 측면이 있다.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그 보십니까? 결정적인 것을 그러면 그 다음 날 또 이어집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건 뭔가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이걸 쉴드를 쳐줍니다. 그거 쉴드입니까? 그건 저는 그 쉴드로 쉴드로 보십니까? 보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 종합해서 보면 김경률 비대위원을 손을 들어주죠. 앙뚜아네트 발언이 나오지요. 자, 믿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에서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린을 건드린 부분과 플러스해서 이건 한동훈식 자기 정치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 대통령의 인식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정치라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윤재혁 대표를 통해서 1차 길들이기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들어갔어요. 자, 그럼 이어서 바로 그것도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부하 직원이 아니에요. 이미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정부 여당의 정치인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검사 선후배지간의 검사 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역동적으로 바뀌어가는 게 정치권의 생리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까지 내려보냅니다. 자, 이것까지는 약속대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대위원장의 사퇴라는 단어가 워딩이 언급됐다는 것은 이미 이건 약속대련이 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럼 그거 사퇴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걸 약속대련으로 보기는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부분적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친윤으로 이른바 구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용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수행실장 출신입니다. 어찌 보면 입이 없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이걸 문제 제기를 하고 당내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앞장선 것 아니겠냐. 거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식 자기 정치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의 테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사무총장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결국 이제
응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확전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당분간은 이러다간 공멸이다 하면서 잠시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저는 다시 어떤 형식으로든지 예.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당정 간의 수직적 관계라든지 권력 간의 권력의 충돌이라고 하는 본질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해 보입니다. 일단 더 나가면 큰일 나겠다. 공멸이다. 이런 위기감이 양쪽에서 지금 갑자기 여당 얘기를 하면서 양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네요. 지금요. 이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주말 동안에 대구 경북 그러니까 TK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 내부에서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약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압박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 TK 의원들이 뭔가 자체적인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게 알려졌거든요. 화면 좀 보시죠. 이겁니다. 국민의힘 TK 의원들 회동. 사실 이게 잡혔어요. 뭐 저기 보시면 송원석 의원 나오잖아요. 전국 사안 관련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알려졌는데 오늘 오후 3시 예정이었어요. 근데 오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 우려 이런 걸 한 거 아니냐라고 좀 짐작은 되죠. 잡혀서 회의를 열게 했는데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송원석 의원의 설명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비 일학이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진정을 못 알아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비 일학의 우리가 고의 소지가 있으면 예. 안 하는 게 맞죠. 여사님 뭐 명품 가방 논란 관련해서 원래 논의를 하시려고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예. 아니 의원들끼리 모여서 티타임 하는 거야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오비이라 그래서 뭐 괜히 뭐 또 오해받을까봐 안 취소했다 뭐 이런 설명인데 아무튼 취소가 됐고요. 오늘 아까 많은 분들이 언급하신 공통의 인물이 바로 김경률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비대위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요 사과 발언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얼마 전 제가 우리 당의 대구 경북 의원님들께 분별 없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윤재옥 대표님께 한 차례 사과 말씀을 정중히 드렸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처럼 오직 민심을 받드는 것 그리고 총선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자, 김철영 교수님. TK 의원들의 모임이 취소되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사과를 했어요. 뭔가 이제 수습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저는 수습 국면이라기보다는 이게 예. 앞으로 이제 그 루비콘 강을 건넌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건넜어요 지금? 건넜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그 김경률 비대위원은 사과를 했지만 자기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분백 관련해서는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것은 몰카 함정이라는 것이고 예. 그리고 거기를 지금 이 민주당에서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인데 예. 근데 지금 그 김경률 비대위원은 그게 아니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부분은 자기는 유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변함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 사과는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질 것 같고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 오늘 출근길 첫 일성입니다. 본인이 사퇴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저도 밝혔어요. 거절했다고. 거절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어떤 이 부분의 수습을 위해 가지고 한동훈 이 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는데 그걸 거절했다는 부분. 예. 그거는 앞으로 당정 일체가 아니고 당정 분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온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고요. 예. 두 번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거든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어쨌든 간에 당정이 집권당의 숙명이라고 하는 게 당정이 일체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은 본인의 지금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일성에 보면 당은 당의 일을 하면 되고 정은 정의 일을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비대위원장은 나는 내가 알아서 당을 운영을 하고 대통령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저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저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볼 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고 오늘 발언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민생 토론에도 불참할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실의 입장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 형태로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당정 일체가 아니고 당정 분리 상황으로 가고 대통령실의 상황을 방어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입장의 스탠스를 가져간다면 같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지금 거죠. 김철영 교수께서는 지금 루비콘강을 건넌 상황이라고 했는데 혹시요 이게 당내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당을 나간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역할 분담 또는 약속 대련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시각을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제가 볼 때 그 이준석 대표가 일단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이준석 대표 생각 이랬을 겁니다. 첫째는 한동훈 위원장이 내려오게 되면 그 대안이 없지 않느냐. 총선을 치를 국민의힘의 이 당의 얼굴이었는데 대안이 없다. 둘째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윤석열 아바타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그런 요구를 거절하면서 자기 스스로 꼿꼿하고 당당한 모습을 예. 보여주니 윤석열의 아바타는 아니지 않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도 살리고 그 대신에 그 대통령실의 입장은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거절했지만 앞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당의 이견들은 잠잠해지는 경우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예. 당내 논란들도 잠재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서로 약간은 짠 게 아니냐 이래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언론에 지금 이관섭 실장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만난 사실 언론에 흘려졌거든요. 가장 극비 중에 극비인 상대로 흘려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 입장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렇습니다. 상황이기 그렇다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제가 볼 때 서로 짜고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아닌 거죠. 저 사퇴 카드는 절대로 뻥카가 아니고 제가 볼 때 대통령실에 분명한 진위가 전달되어 있는 그 진심이 담긴 카드라고 봅니다. 지금 약간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전문 용어를 쓰셨는데 방송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없지만 실제로 막 흘리는 약간 이런 말 쓰셨습니다. 조혁진 변호사, 네네. 약속 대련이다 이런 시각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로 고도의 아주 대단한 전략이 정말로 아닐까. 고도에 그렇다면 왜냐하면 그거는. 민주당이 계속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 예. 그랬는데 이런 아바타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다 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스스로의 힘을 빼주면서 차기 권력인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치켜세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권력은 제가 역사책 많이 봤는데요. 부자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나누어지는 것이 않기 때문에 힘을 뺀다고 뺄 수 있는 게 아니다. 빼지를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윤 대통령이 스스로 이렇게 딱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럼 대단한 정치가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근데 있는 것이 이준석 전 아닌가. 대표는 왜 자꾸 그 표현을 쓰고 그렇게 그게 주장을 이준석 합니까? 대표의 한계가 아닌가 저는 그런 또 생각이 한계예요? 들고요. 뭐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얼마나 큰 정치인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그냥 그게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예. 적절한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권력도 권력이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예. 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없어요.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번 총선에서 실패한다. 예. 그렇게 되면 제일 큰 타격을 입을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예. 역사상 아무것도 못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야당이 발목 잡아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제일 큰 타격을 받게 될 거고. 그다음에 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직까지 던지면서 비대위원장으로 정치를 시작했는데 정치 시작하자마자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진두 지휘한 총선에서 실패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실패한 정치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예.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그 이제 봉합을 하고 그 총선을 위해서 이제 80며칠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결국 빨리 수습하고 다시 총선 모드로 돌아갈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약속 대련이란 시각은 에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라는 좀 평가를 좀 내려주셨는데